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국내 조중동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가 지금 사면 초과에 몰렸다. 또 그 말이 그럴듯한 게 트위터한테도 쥐어 깨지잖아요. 그 대통령 지금 현직 대통령의 선거 캠프의 공식 계정이 트위터에서 이제 사용 중지당하고 대통령의 대변인이 사용 중지당하고 이게 다 저 헌터 바이든 돈 먹은 거 얘기했다가 이제 그런 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먼저 보도한 뉴욕 포스트,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신문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입니다. 뉴욕 포스트의 공식 계정이 트위터에서 사용 중지당하고 페이스북도 비슷한 조치하고 있고 구글은 옛날부터 트럼프 정부랑 아주 관계가 안 좋았고 자 이러면 이쯤 되면 이제 야 이거 완전히 사면 초과 아니냐 이제 폭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해요. 오늘 그 사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지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10월 말에 나오는데 트럼프의 전쟁, 신중 글로벌리스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낱낱이 밝히죠. 지금 선 주문해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께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투표가 많아서 트럼프가 패배한다. 이런 식으로 조중동이 막 보도를 해요. 근데 이건 완전히 정말 쓰레기 같은 소리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복잡한 투표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막 주워 섬기는 거예요. 우선 첫째, 미국 언론을 읽을 때 사전투표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원래 사전투표는 좁은 의미에서 인퍼슨 제가 직접 방문하는 거 IP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인퍼슨 대문자를 타서 인퍼슨 사전투표가 사전투표입니다. 이거 우리처럼 이틀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마다 다른데 짧게 하는 주가 한 열흘쯤 하고요. 길게 하는 주는 거의 50일 가까이 합니다. 즉 사전투표가 지난 언제야 9월 말부터 오픈되어 있는 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장 40일 전부터 시작 40일, 45일짜리도 저 봤는데 이거 저 미국 구글링해서 얼리 보트 스테이트 이러면은 그 표가 쭉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또 사전투표가 아예 없는 주도 있어요. 펜실베니아 같으면은 인퍼슨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사전투표를 또 쓸 때가 있어요. 미국 언론을 보다 보면 넓은 의미의 사전투표는 뭐냐. 아무튼 투표일 전에 투표하면 사전투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퍼슨 사전투표도 되고 우편투표도 되고 이거는 아직 신청 마감이 안 됐어요. 우편투표는 아직 신청 마감이 안 됐습니다. 우편투표가 신청 마감되는 게 10월 마지막 주 초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보면 사전투표자의 몇 프로가 민주당을 찍고 이런 식의 기사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거 주마다 좀 또 다른데 우편투표의 경우 자기가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를 밝히도록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원의 몇 프로가 우편투표를 보냈다. 공화당원의 몇 프로가 우편투표를 보냈다. 거기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민주당원이 트럼프를 찍는 경우도 요새 많거든요. 저는 2016년에 많았어요. 특히 경합주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몇 프로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데 막 그냥 거짓말이라 그럴까? 이건 무식이죠. 무식인데 무식을 자랑스럽게 앞세우고서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되죠. 허위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랑스럽게 앞세우고 트럼프가 폭망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우편투표도요. 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주마다 다른데 일단 우편투표가 종류별로 한 4종류쯤 있어요. 부재 사유를 증명하는 우편투표. 이거는 모든 주에 다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이러해서 장기 출장을 가기 때문에 우편투표를 하겠다 하고 어떤 식이든지 증명을 해야 그걸 우편투표지를 내주는 것. 이거는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부재 사유 증명 없이 신청만 하면 우편투표 내주는 주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신청 없이 모두에게 우편투표지를 마구 뿌리는 거. 이게 이번에 이제 등장하는 건데 옛날엔 이게 어디더라 유타인가 네바다인가 해서 한 2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이제 빌미 잡아서 몇 개 주가 이걸 했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군인 투표.
얘들은 이제 군인 투표는 우편 투표랑 조금 구별해요. 또 제외 교민 투표도 우편 투표랑 조금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신청 없이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는 주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랑 군인은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주마다 성격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경합주가 어떻게 하냐를 봐야 돼요. 경합주가. 결판은 경합주에서 나니까.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저쪽 위에 세 개,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미네소타. 이렇게 이런 경합주 한 8개 정도가 이게 투표제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무슨 추세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이게 뭐 바이든 지지자든 트럼프 지지자든 코로나 때문에 이 직접 방문한 사전투표 이게 한 40일, 긴 데는 40일, 짧은 데는 한 열흘 정도 하는데 이 좁은 의미의 사전투표가 올해는 많습니다. 직접 방문 사전투표, IP 사전투표가. 자, 이걸 이제 밑바탕 지식을 딱 깔아놓고 그리고 미국 대선을 경합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경합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경합주 얘기를 하라고. 경합주 얘기. 전체가 몇 프로다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투표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좀 있긴 합니다. 이거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쟤들은 이제 바이든 진영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스마트하게 유세를 하니까 유세도 안 한다. 그래서 뭐 차량 한 10대 모아놓고 사람 한 10명 모아놓고 유세라고 마이크 잡고 떠들잖아요. 실제로는 대중 동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편 투표에서는 바이든이 유리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쪽은 야 우편 투표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면 안 돼. 그거 볼륨이 확 늘어나면 그거 저기 뭐야 힘든 거야. 근데 우편 투표 볼륨이 원래 꽤 커요. 전체 중에 17% 정도가 우편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이 의외로. 근데 이거보다 더 늘어나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은 막 우편 투표를 30% 40% 가겠다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볼륨이 늘어나 버리면은 이거 굉장히 어려워져. 이거였거든요. 트럼프 말은. 사전투표 트럼프 반대한 적 없어요. 직접 방문 사전투표 하라고 권장해요. 우편 투표도 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신청해서 하는 우편 투표를 해라 이거예요. 신청해서 하는 우편 투표. 그냥 막 보내는 우편 투표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우편 투표를 이제 막 보내서 하겠다. 그리고 우편 투표 해라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우편 투표에서는 바이든이 유리할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편 투표에서 이 사람이 무당파인지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알아내는 그런 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자의 당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우편 투표 몇 개 들어왔다. 공화당에서 몇 개 들어왔다. 이게 카운팅이 될 수 있는 주들이 있어요. 이런 주조차 투표 내용은 못 밝힙니다. 특히 격전지라는 게 어떤 성격이냐면 옛날에 민주당이 많이 이겨왔던 주들이에요. 혹은 민주당원이 많아요. 그런데 공화당 후보 특히 2016년 트럼프가 이겼거든요. 그럼 이거 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같은데 2016년에 트럼프가 이겼었는데 민주당원 수가 몇십만 명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원인데 찍기는 공화당을 찍는 거예요. 이 격전지들이 그런 성격이에요. 이 당적과 상관없이 표가 돌아다녀요. 격전지의 성격이. 따라서 민주당 쪽에서 이 우편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게 바이든을 찍었겠냐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게. 투표 내용을 못 가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 투표에서는 워낙 민주당이 저걸 밀어붙였으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바이든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직접 방문 사전투표, 즉 인퍼슨 사전투표, IP 사전투표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약간 유리해요. 그러나 이 인퍼슨 사전투표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줄 쓴 사람들을 샘플링을 쭉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물어볼 수 없게 돼 있어요. 사전투표 쪽은. 몇 세 흑인 남성, 몇 세 라틴계, 몇 세 백인, 남성, 여성 이렇게 해서 데모그래피를 쭉 잡아보면 그 인구층별로 투표 성향이 좀 여기서는 대개 한 몇십 프로 정도가 바이든이고 몇십 프로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누가 이걸 하루 종일 이 사전투표소 앞에서 전국에 걸쳐가지고 혹은 주요 경합주에 걸쳐서 그 수많은 사전투표 앞에서 누가 이걸 하겠어요. 대충 따라잡는 거죠. 느낌으로. 그러니까 교회 주택가 여성인가 새내기인가 그러니까 청년층 흑인인가 뭐 히스패닉인가 이게 몇 프로쯤 되나 아주 피상적인 느낌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데모그래피 느낌으로는 특별히 바이든이 유리한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지금 관찰자들의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그 우편 투표 지금 되돌아온 우편 투표 지금 이제 회송되어 온 거 제출된 거 플러스 인퍼슨 사전 투표 그러니까 직접 사전 투표 직접 방문 사전 투표 두 개를 합쳐서 대개 10월 18일 기준 2,700만 표쯤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올해 한 1억 5천만 표 정도 가는 거 아니야. 정말 뜨거운 해 아니냐. 참고로 2016년에 1억 3,900만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대비 약 한 1,000만 표 이상 증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증분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게 문제죠. 증분이 바이든 심판하러 나오겠다 하면은 트럼프가 대승하는 거고요. 트럼프 심판하겠다고 나오면 이제 바이든이 대승하는 거겠죠. 잠깐 2016년과 2020년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6년에 전체가 한 1억 4천만 표 됐는데 그중에 우편이 17%, 약 2,400만 표 됩니다. 이 우편은 상당히 많은 주에서 신청을 해야 주거든요. 그래서 신청 베이스로 보면 우편이 약 3천만 표 정도가 신청이 됐는데 회수율이 80% 정도 됩니다. 지금 오늘 시점 그럼 딱 끊어가지고 이번에 신청 몇 표야 이 얘기를 아직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들이 신청을 최소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 초까지 신청을 받거든요. 11월 3일이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11월 1일이 일요일이죠. 그러면 10월 25일이 일요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26, 27, 뭐 28까지 신청을 막 받아요. 마지막 제출까지. 그래서 신청을 그렇게 늦게까지 받기 때문에 우편 투표를 몇 명이 신청했나가 아직 안 잡히고 있는데 한 6, 7일경에 27, 8일, 6, 7일경에 우편 투표 신청 그걸 보면 대개 민주당 사람들의 열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우편 투표 신청이 한 3천만 표, 3,500만 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바이든 대패예요. 그건 반드시 대패고요. 한 4,500만 가도 이길 똥 말똥 하고요. 그게. 모르겠어요. 우편 투표 신청을 총 집계해 봤을 때 참 재밌는 포인트인데 한번 그때 가서 보시죠. 저도 10월 26일, 27일쯤에 그럼 이제 전국적으로 우편 투표가 몇 통이나 신청됐나가 이제 집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 클로징이 되니까 마감이 되니까. 근데 지금 아마 민주당 진영에서 나오는 그 느낌을 보면 우편 투표 신청이 예년보다 속도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질 않아요. 그 많이 붙어 있으면 민주당에서 막 떠들었을 거라고. 근데 민주당 쪽에서 지금 바이든 지지 세력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 그 신청 그 속도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오늘이 10월 20일이죠. 10월 19일, 10월 19일, 10월 21일 때 요거 기준으로 해서 예년 신청량보다 이게 얼마나 늘었냐 이거예요. 그거를 민주당이 지금 막 떠들어야 되는데 별로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집계가 안 되고 있든지 별로 그 속도가 안 나고 있든지 한두 줄에도 집계가 돼 있을 텐데 그게 아직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지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방문해서 하는 투표, 방문해서 하는 직접 사전 투표는 예년 2016년에 약 24%로 3,400만 표였습니다. 3,400만 표. 지금 미국에서 오늘 이제 2,700만 표 갔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편 돌아온 거하고 방문해서 사전 투표한 거를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제가 아까 사전 투표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좁은 차원에선 직접 방문 사전 투표만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직접 방문 사전 투표만 주별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통합도 없어요.
우편 돌아온 거 하고 직접 방문을 합쳐서 날짜별로 나와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사전투표로. 근데 이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구별해서 봐야 되거든요. 구별해서 본 게 없어요. 아마 예년에 이거 구별 별로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년에는 하나의 정당, 한쪽 유력 후보가 우편 투표하세요. 우편 투표하세요. 이래서 그쪽으로 막 몰아간 적이 없었거든요. 예년에는. 그러니까 투표 방식을 가지고 두 후보 사이에 입장이 다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해서 통계를 안 잡았을 수 있어요. 예년에. 그래서 올해도 아직 통계가 그 구별해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 지나놓고 나니까 직접 방문 사전 투표가 예년에 3,400만 표가 24%였다. 올해 이거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를 이제 vote by mail, VBM이라고 표현하고요. IPEV, in-person early voting. 이건 제가 이제 약자를 만들었고 그 단어 자체는 있습니다. 우편 투표 플러스 직접 방문 사전 투표를 하면 5,800만 표가 돼서 전체의 41%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투표 당일날은 예년에 한 59%밖에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자의 59%가 투표 당일날 투표하고 전체 투표자의 41%는 직접 방문 사전 투표를 하든지 우편 투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각 주에 따라서는 우편 투표가 회송을 직접 자기가 선거사무소를 가서 봉투를 내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직접 방문 사전 투표인지 우편 투표인지 이게 황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봉투에 딱 담아서 자기가 자기 신분증 얘기하고 그리고 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주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나로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리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2016년에는 당일은 8,200만 표, 그다음에 우편은 2,400만 표, 그다음에 직접 방문 사전 투표는 3,400만 표였습니다. 2020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고요. 우리 이번에 굉장히 투표율 높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 1억 5천만 표 정도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오케이, 1억 5천만 표라고 쳤을 때 우편은 제가 보기엔 예년보다 많이 안 늘어요, 이거. 그러면은 1억 5천,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많이 안 는다고요. 표수는 느는데. 그럼 1억, 여기 17%면 2,600만 표. 그러면 신청은 한 3,200만 표 했겠다. 신청도 이제 마감해 봐야 알아요. 이 신청이 몇 표냐가 바이든 지지자의 열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10월 마지막 주 돼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사전투표 많이 나와서 이제 트럼프가 패색이 짙어졌고 어쩌고 그거요. CNN도 부정하는 소리예요. 그 바이든 극렬 지지 세력인 CNN도 부정하고요. 얼마 전에는 엊그저께는 바이든 진영의 그 선거 총괄 그 핵심 참모도 부정한 소리예요. 그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를 쳐, 혼자서. 참다. 가서 조선일보 영어로 발행하시고 뉴욕이나 LA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발행하시라고 신문을 호적을 파서 미국으로 이민 가셔. 그렇게 잘하시면 그러지 그래. 자, 그래서 이제 IPEV 즉 그러면 이제 2020년에 이거 다 이제 추정이죠. 그냥 혼자서 시나리오 써본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높아요. 예년에 24%인데 이걸 35%, 한 10%포인트 올라갔다고 치면 올해 이게 한 7,800만 표 나올 거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투표일에 당일날 추워지거든요. 줄 3시간, 4시간 쓰는 건 당연해요. 근데 직접 방문 사전 투표는 이게 40일, 30일씩 한다고 많이 하는 데들은 짧게 하는데도 보름씩 해요. 그러니까 가면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물론 장소가 훨씬 작죠. 이 직접 방문 사전 투표소의 장소가 훨씬 작습니다. 주마다 카운티마다 그 얼마나 많이 설치하냐는 이제 그거 전혀 다른 얘기니까 이거 함부로 얘기 못 하고요. 자, 그래서 35% 잡았을 때 한 7,800만 표 나올 거다. 그럼 당일은 48% 잡았을 때 약 7,200만 표 나올 거다. 전체를 1억 5천만 표로 잡으면.
대개 그렇게 나와요. 대개. 아니 IPV는 랑 저기 뭐 우편을 합친 게 7,800만 표 나올 거다. 합친 게. IPV는 한 5천만 표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한 5,200만 표. 이게 말이 좀 되는 게요. 지금 하루에 한 200만 표꼴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온 우편 투표하고 사람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전 투표하고 하루에 한 200만 표꼴로 올라가니까 지금 2,700만 표인데 앞으로 남은 게 한 14일. 토요일 날 빼야 되니까 많이 남아도 14일이죠. 그리고 어떤 데는 직접 방문 사전 투표가 금요일 날 끝나요. 그 전주에. 14일도 안 남았죠. 이제 한 10일 남았으면 앞으로 한 3천 더 올라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작년이랑 같다는 소리예요. 지금 2,700만 표인데. 근데 이제 우편이 들어오니까 우편 합쳐도 이거 두 개 합쳐도 7천만 표 못 넘길걸요. 한번 보시죠. 뭐. 두 개 합쳐도 7천만 표 못 넘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분명히 두 개 합치면 작년에 5,800만 표보다 좀 나갈 텐데 이게 오히려 당일날 트럼프 지지자들을 왕창 투표하러 밀어낼 거라고요. 사람 불안하니까. 야 저거 까면 분명히 저 민주당 애들 저거 우편 투표하라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코로나 때문에 뭐 겁을 많이 줘서 분명히 저쪽에 몰려 있을 텐데 우리 저기 럼프 형 우리가 지켜야지 그러고 왕창 몰려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일날 11월 3일날 어마무시하게 몰려 나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돌아요. 지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한 번 더, 야, 그 백모 너 노가리 아니야? 아니, 지금 다들 뭐 조중동 그 사람들 뭐 2명, 3명씩 다 그 미국에 특파원 있고 4명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눈이 삐었냐? 아닙니다. 눈이 삐인 거 맞아요. 저 안 돌았어요. 얘기를 좀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일 투표, 즉 11월 3일 투표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거 등장할 거다. 이건 빼도 박도 않는 사실이에요. 특히 앞에 우편 투표랑 직접 방문 사전 투표자의 숫자가 늘어갈수록 그거만큼 최소한 튀어나올 거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막판 그 열기 받아가지고.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이거 다 경합주거든요. 우편 투표에서도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거 아니라고 추정돼요. 지금 여기서. 우편 투표에서도. 여기 지금 바이든이 독식해야 되는 데거든요. 자, 지난주 수요일 기준 미시간은 우편 투표가 100만 표 들어왔어요. 들어온 우편 투표가. 근데 민주공화 양쪽이 40대 40이에요. 그런데 미시간이 이게 저기 그 경합주여 갖고 예전에도 당 적은 민주당이면서 트럼프 찍었었단 말이에요. 상당수 사람들이. 그럼 미시간에서 우편 투표에서 트럼프가 오히려 이긴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요. 저게. 위스콘신도 마찬가지입니다. 71만 표가 들어왔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신청자와 그 봉투에 이런 주들의 경우에 그 당이 명기가 돼 있다고요. 그럼 여기는 민주공화 40대 38이다. 오하이오 48만 표 들어왔어요. 여기 민주공화 43대 45예요. 여기 공화가 오히려 2%포인트 높아요. 여기 이제 나머지 자투리들은 나 소속 정당 없다. 무당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가요. 미네소타랑 굉장히 유사해요. 성격이. 표심 움직이는 방향이. 이게 네 개가 한 덩어리로 가거든요. 여기서는요. 2016년에 당적이 민주당이면서 트럼프 찍은 사람들이 꽤 돼요. 이 중에 4개 중에 미네소타만 트럼프가 아주 작은 표 차이로 못 먹었었죠. 그때. 이 4개가 그 미드웨스턴 경합주들이죠. 그러니까 이 중서부 경합주들 그렇게 봅니다. 또 반면에 플로리다 같은 데는요. 이 직접 방문 사전 투표가 10월 19일에야 시작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오늘에야 시작해요. 현지 날짜로. 그러니까 다른 주들은 이거 뭐 한 30일 전에 시작한 데도 있는데 여기는 오늘에야 시작해요. 여기의 경우 우편 투표밖에 없겠죠. 당연히. 여기에 민주공화의 비율이 51대 29예요. 민주 쪽이 압도적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 우편 투표, 여기는 직접 방문 사전 투표가 10월 15일에야 시작하는데 여기도 민주공화 보면 민주 쪽이 우편이 51%, 공화 쪽이 18%. 물론 내용이 뭔지 몰라요. 내용이 그 안에 트럼프 찍는 내용이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자기 당적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는. 펜실베니아 우편 투표. 펜실베니아는 특이합니다. 주 차원에서는 직접 방문 사전 투표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운티별로 직접 방문 사전 투표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의 경우 우편 투표만 가지고 얘기하면 민주당 쪽 사람들이 받아간 회송시킨 우편 투표가 공화당 쪽 사람들이 회송시킨 우편 투표보다 한 4배, 5배쯤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77대 15.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아마도 전형적으로 이 유권자 유형, 그러니까 투표 유형에 따라서 득표가 확 갈리는 그런 지역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편 투표 쪽으로는 바이든이 많이 나타나고 당일 투표 쪽으로는 트럼프가 많이 나타나는. 중간에 펜실베니아는 직접 방문 사전 투표가 없으니까 양극화돼서 딱 나타나는 이런 지역이 될 거라고 봐요. 아주 재밌는 케이스예요, 펜실베니아가. 저는 그래서 펜실베니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안 밀린다고 봐요. 공화당이 전혀 안 밀린다. 이건 11월 3일 가봐야 한다. 11월 3일 가봐야 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다 백모가 하는 노가리냐? 아닙니다. 그 극악한 바이든 지지 세력인 CNN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CNN 제가 제목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직접 방문 사전투표는 누구도 몰라 이 소리예요. 이 사람의 이 기사에서는 얼리 보트가 직접 방문 사전투표를 가리킵니다. 이 사진도 그렇잖아요. 지금 줄 선 거거든요. 저거. 줄 쓴 사람 저렇게 막 3시간씩 줄 서가지고 직접 방문 사전투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이든 편지 트럼프 편지 아무도 모르겠다 이거야. 이 직접 방문 사전투표가 는다고 해서 바이든이 유리하다는 얘기 못한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민주당은 직접 방문 사전투표 많이 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일에 하던 사전투표를 하던 직접 방문해서 하세요. 인퍼슨으로 우편으로 양을 확 늘려버리면 장난이 발생합니다. 우편은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우편물을 다루기가 정말 힘듭니다. 미국의 우편 제도가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직접 방문 사전투표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노선을 많이 쫓고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그런 사정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조중동은 그런 사람 전혀 얘기 안 하잖아요. 이 트럼프 지지자들 공화당 사람들이 11월 3일 당일에 투표하겠다고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편 투표 그중에서도 특히 주정부가 나서서 코로나를 빙자해서 남발하는 거 신청도 안 했는데 막 보내주는 우편 투표 그건 안 된다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unsolicited mail voting이 안 된다는 거예요. unsolicited라는 게 뭐냐면 신청도 안 했는데 보내주는 우편 투표는 안 된다. 무신청 우편 투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얘기뿐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 사전투표, 직접 방문 사전투표자 수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깁니다.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고 지금 CNN도 얘기하고 바이든 진영도 얘기하는데 조중동은 무슨 배짱으로 특히 조선일보 무슨 배짱으로 그런 소리를 하고 계시는지 참 깝깝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번 미국 투표 예년보다 투표율이 높을 걸로 생각됩니다. 결국 그 증분이 예년보다 한 1,000만 표 이상 높을 수도 있어요. 그 증분이 바이든 심판하러 나가는 사람이 많냐 트럼프 심판하러 나가는 사람이 많냐 특히 경합주에서 아까 말한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네소타, 펜실베니아 이런 경합주에서 누가 어느 쪽이 더 많이 끌고 나갔냐예요. 게임이. 당연히 저는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쪽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러 진영들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바이든 그때 어딘가 오하이오인가 어디 갔다 올 때 바로 엊그저께요. 기자가 물었거든. 헌터 바이든 그 랩탑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거 왜 말해야 되는데? 그거 다 중상모략이야. 그러고 비행기 타버렸어요. 당신들 그런 질문이나 하고 있지? 이렇게 말하고 기자한테 굉장히 신경질적이에요. 마찬가지로 뉴욕포스트면 그래도 이게 듣보잡 신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큰 신문 중에 하나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입니다. 거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서 발표를 한 건데 그걸 인용을 하려 그러면 트위터 같은 데는 인용하려 그러면 이거 뭐 유해한 내용을 인용하려고 하니까 그 링크를 딱 따르면 이 링크는 붙일 수 없습니다. 이러고 나와요. 안내문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뉴욕포스트 그 링크 딱 따르면.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페이스북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고 트위터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막 계정을 막 정지시켜 버렸잖아요. 트럼프 선거본부 계정 정지, 트럼프 대변인 계정 정지, 뉴욕포스트 계정 정지, 막 계정을 정지시키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신경질적이란 얘기죠. 근데 거기만 그렇게 신경질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한 2, 3일 전에 나온 얘기인데 헌터 바이든을 도대체 어느 방송에서 몇 분간 다뤘나 했더니 MSNBC하고 CBS가 한 4분씩 다뤘고요. NBC가 45초, CNN 0초, ABC 0초입니다. 헌터 바이든 그 정도 사건이 터졌는데 ABC, CNN은 0초고요. MBC는 꼴랑 45초, CBS 꼴랑 4분, MSNBC 꼴랑 4분입니다. 이런 걸 보면요. 이 자들이 이게 보통 자들이 아니구나. 이게 아주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트럼프가 이거 사면초가구나. 사방이 다 적이네. 2020 미국 대선은요. 세계관의 대충돌입니다. 두 개의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일찍이 두 개의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책을 썼다가 화형에 처해질 뻔했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의 그때 화형에 처해질 뻔했던 사건이 됐던 그 계기가 됐던 책 이름이 뭐냐? A Dialogue Between Two Worldviews입니다. 두 개의 세계관 사이의 대화. 근데 대화가 아니라 사실은 지동설이 천동설을 쥐어 깨는 두 개의 세계관 사이의 전쟁을 다룬 거죠. 그래서 그때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죠. 갈릴레오가.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세계관이 생사를 걸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War of Ideas, War of World Perspective, War of Worldview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전쟁이요. 원래 세계관 사이의 전쟁입니다. 지금 두 개의 세계관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좋아져서 대포가 안 터지고 원폭이 안 터지고 총알이 안 날아다녀서 그렇지 실제로는 어마무시한 일종의 세계대전, 세계관을 둘러싼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는 글로벌리스트 관점입니다. 금융자본, 전문지식 이런 것으로 중무장된 엘리트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가치주권 포퓰리스트입니다. 이건 제가 세뇌 탈출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요. 글로벌리스트는 뭐냐? 첫째 전략이 중국을 이용해서 미국과 서유럽의 주권 국가를 약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이것을 구성하고 있냐? 학계, 엔터테인먼트, 구글, 페이스북, 트윗과 같은 빅텍, 워싱턴 스왑프. 워싱턴 스왑프는 언론, 고급 관료, 정치계 인사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를 구성하고 있는 그 기득권층이거든요. 트럼프가 밖에서 굴러온 돌이라는 게 워싱턴 스왑프 입장에선 트럼프는 듣보잡이기 때문입니다. 다 전화 걸으면 알고 다 항맥, 인맥, 뭐 파티에서 얽힌 거, 비즈니스로 얽힌 거, 서로 봐준 거, 서로 눈 감아준 거 이게 그 미운정 고운정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건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해요. 워싱턴은 자기들만의 클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워싱턴 썸프예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작동 방식은 뭐냐? 사실은 뒤에서 움직이는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사령탑이 있는 거예요. 배후 마쿠 사령탑. 이걸 딥스테이트라 그러죠. 글로벌리스트 마쿠 사령탑의 이름이 딥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는 해체주의. 야, 지금 다 그 국가가 다 엮이고 민족이 엮이고 다 하나가 되었는데 뭐 진실 거짓 따지고 옳고 그름 따지고 도덕 따지고 선과 악을 따져. 그런 거 아니야. 없어. PC. 야, 우리가 저거 안 되는 거야. 저거 게임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쥐어 패면 그거에 돌팔 매주를 던져. 이게 PC죠. 정치 위선 낙인질이죠. 그 다음에 죄책감. 서유럽과 미국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서유럽과 미국은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와서 전 세계를 약탈하고 착취해온 그야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민족 국가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인종주의. 이런 식으로 드립을 치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리스트 게임이에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얘들이 무슨 짓을 했냐. 특히 트럼프한테 몰리고 나서는 트럼프 죽여야 되겠으니까 극좌랑 손을 잡은 거예요. 안티파. DSA,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 버니 샌더스 이런 애들이랑 전격적으로 결합을 한 거예요. 트럼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여기로 다 포위되어 있는 거죠. 빅텍, 구글, 페이스북, 트윗에 포위되어 있어. 엔터테인먼트, 할리우드 스타들한테 포위되어 있어. 지금 그 누구더라 굉장히 유명한 그 가수 요번에 트럼프 아주 쥐어 패는 노래 하나 냈죠. 그래서 엄청 선풍적인 인기예요. 엔터테인먼트 포위되어 있죠. 학계 포위되어 있죠. 워싱턴 썸프 언론 포위되어 있죠. 고급 관료들 말 안 듣고 객이죠. 정치계 말 안 듣고 객이거나 적이죠. 다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트럼프 진영은. 그럼 트럼프 진영의 이게 본질은 뭐냐?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미국이라고 불리는 주권 국가에 담아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주권 국가가 직접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보다 깊게 구현함으로써 이렇게 된 강화된 주권 국가들의 네트워크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글로벌리스트랑 정면 충돌나죠. 현대 문명 핵심 가치 내장하지 않은 애들이랑은 안 놀겠다니까 중국이랑 안 놀겠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현대 문명 핵심 가치를 주권 국가가 내장하게 되면 자기들의 그 민족, 그 국민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과 가치랑 결합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리스트 해체주의가 안 먹히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 사면초가 됐으면 이번에 트럼프 망합니다. 문제는 뭐냐. 기습적으로 해서 반란에 성공을 했잖아요. 2016년에. 그러고 나서 2016년부터 계산하면 거의 5년 동안 글로벌리스트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맷집이 붙고 난타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자기 식견과 투지와 조직으로 중무장하게 된 거죠. 민초들이.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2016년 말에 그 정말 조중동까지 나서서 김무성, 유승민이까지 나서가지고 전부 뭐 저기 박 대통령에 대해서 저기 무슨 뭐 최순실 아바타고 최태민 악령 씌웠다 그러고 막 그렇게 씹고서 밟고서 하고 다 잡아 죽이겠다고 덤빈 거 아니야. 사면초가로.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 북한, 미국 힐러리 클린턴이 대표로 하는 미국의 PC 좌파가 같이 작동한 거예요. 이게 배경에. 죽을 자리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트럼프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언제 이 사람은 죽을 자리 들어가? 2016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뚫고서 저 파퓰리즘 운동 일으켜갖고 정권 잡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자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트럼프와 공감을 하는 그 40% 50%그 민초는 뭐냐 이거야. 단련된 민초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율 75% 80%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바이든이 사람 못 고르니까. 이번에 바이든 이기기가 어려워요. 단련된 민초라고 이진영이. 이게 전체 유권자의 제가 보면 이 단련된 민초가 근 40%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이기기 어려워요. 별짓을 다 해도. 그래서 이게 프레임이 잡힌 거예요. 프레임이 잡혔다는 건 뭐냐면